황금송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역사 산책 3.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난리들. 조선 건국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국난은 조선 중기인 1592년에서 1598년 말까지 약 7년여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을 일본군이 유린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포함합니다. 을 필두로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근세에 들어 구한말 서구와 일본, 청나라,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와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시킨 1910년도의 갱술국치, 마지막으로 1950년도에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한반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전쟁 등 크게 4번의 난리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5월 23일 양력입니다. 왜구가 동래포로 침입함으로써 발발하여 7년 동안 나라를 짓밟아버린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정에서 동인인 김성희를 대표로 서인이었던 황룡기를 부대표로 하여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 대표들은 조정에서 있은 보고회에서 자신들이 속한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혀 상반되는 보고를 합니다. 당시 집권 세력의 주류인 동인의 멤버였던 김성일은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보니 그는 우리나라를 침략할 능력이나 배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 안심해도 좋다고 허위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에 밀려나 있던 서인 소속의 황룡길은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보고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관상을 보니 눈매가 매섭고 뭔가 엄흉한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마 머지않아 조선을 침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류 세력인 동인의 영향 아래에 있던 조정은 황룡길의 보고는 묵살해버린 채 태평가만 부르면서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건국 후 약 200년 동안 외침이 없었기에 나라가 언제까지나 안정이 될 것으로 여기는 시대적 분위기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자만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일본은 군비를 갖추어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고 여러 지방에서 의병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한양성은 20일 만에, 평양성은 60일 만에 함락당하게 되었으며 전쟁 기간 중에 14만여 명의 백성들이 사망하는 처참한 결과를 남겼던 것입니다. 다음은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입니다. 여진족의 무리였던 누르하치가 1616년 만주에 세운 후금은 명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명나라와 사대 관계에 있던 조선을 먼저 쳐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침략에서는 후금과 인조 사이에 두 나라가 행제의 의식을 맺는 것으로 하고 철군합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전통적인 군신관계로 맺어진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후금과 맺은 행제관계를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이미 만주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후금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 1636년도에 다시 조선으로 침입하게 되는데 이를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급히 몸을 피해 전투를 독려했지만 음동설안에다 양식과 땔감 등 전쟁 물자의 부족으로 인한 사기의 저하로 59일 만에 하성하여 삼전도에서 후금의 왕인 홍타이지에게 굴욕적인 삼배구고 둘의 의식을 치르고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끝났습니다.
309고 둘에는 3번 절을 할 때마다 3번씩 모두 9번 머리를 땅바닥에 찢는 의식을 말합니다. 민족사의 큰 수치로 남은 전쟁이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오만한 태도가 그 당시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구한말에 있었던 갱술국치로 불리는 한일합병입니다. 19세기 말 대한제국은 서구 열강들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세력 격축장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의 승리로 국제사회에서 국력을 인정받은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시켜 중국을 침략하는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을 이어받은 대한제국은 나라의 맥맥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전쟁 발발 이후 중립을 지키며 잠자코 있던 미국은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에 있는 해군기지인 진주만을 공습하자 이를 빌미로 연합국 편에서 본격적인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의 전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연합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주축국 간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중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에다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이어서 전의를 상실한 독일과 이탈리아도 무릎을 꿇으면서 전쟁은 연합국 측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35년간에 걸친 식민 지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 강복을 맞은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들 간의 전리품으로 인식되면서 38도선이라는 인위적인 선을 꺼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러시아가 점령하여 북은 러시아군의 장교 출신인 김일성을 통치자로 내세워서 통치하게 했고 남쪽은 미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혼란을 거치면서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만 3년 1개월을 끌어오던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과 북한이 전쟁 당사자로서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현재까지 불안정한 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3년여 기간 동안 남북한 국민들과 군인을 포함해서 약 270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난리는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조선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둥이 흔들렸던 난리는 크게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포함합니다.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포함합니다. 갱술국치 그리고 6.25 한국전쟁 등 모두 4번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연간 약 80만 명 정도씩 사망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납니다. 당시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 할 일일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작 총을 쏘아대는 전투를 벌이지 않음에도 난리보다 더한 국난이 닥쳤습니다. 전쟁은 국민들 누구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서 실감하기에 두려움이라도 느끼지만 현재 이 땅에서 진행되는 난리는 그 어느 누구도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더 무섭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넣고 가만히 천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따뜻함에 취해
가만히 있다가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삼겨서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위중함에도 당장 편안함에 취해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 내일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금손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고요? 심각한 저출산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느라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1971년도 우리나라 출산화 숫자는 10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랬던 출산화 숫자가 작년도에는 26만 3,174명, 정확히 76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한국전쟁의 국난은 3년 만에 휴전이 되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소리 없는 난리는 매년 지속되면서 국가의 기둥뿌리가 송두리째 썩어가는 것이기에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수년 안에 출산화 숫자가 20만 명 아래로 접어들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만약 저 멀리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의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 나라 안을 가득 메우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존재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된다면 그 상실감이 어떨 것인지는 한금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1700년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흐른 1900년도에는 1700만 명으로 늘었는데 200년 동안 겨우 8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는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을 닫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우리 후손들이 또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우리 세대에서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께서는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요? 한금손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에 나라를 잃고 서름을 겪던 우리 선조들의 경험담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가 쓰러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나라를 살립시다. 출산하신 분들, 특히 다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독립유공자나 애국지사에 버금가는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출산하신 분들에게 신생아를 한 명 낳을 때마다 최소한 방 한 칸씩 더 늘려갈 정도의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지급할 돈이 모자라면 국회의원들 월급을 다 몰수해서라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이 모양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기 까닭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한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는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이기에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한금손이 앞장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제는 확진자가 15,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편치 않으시지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한금손 배대열 올립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